예, 반갑습니다. 자, 담보물건 보겠습니다. 잘 쉬셨죠? 잘 쉬셨고, 담보물건을 볼 겁니다.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 자, 오늘 그 유치권, 저당권하고 하면 끝날 거예요. 끝나고, 다음 주에 뭡니까? 수업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점유권, 소유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점유권, 소유권 하고, 앞에 뭡니까? 물권법 총론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찍어서 몇 개 해주고 끝?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담보물건 보겠습니다. 담보물건 다음 주에 다 강의 끝납니다. 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나오는데요. 저당권에서는 담보인데 담보로 받는 채권이라 피담보 채권이라는 담보는 인적 담보가 있고 물적 담보가 있어요. 이 보증 쓰는 게 인적 담보예요. 알죠? 보증인 대로라고 하죠. 내가 돈 못 갚으면 보증인이 다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적 담보고 물적 담보는 뭐야? 우리가 배우는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거 있죠. 건물 담보대출 받는 거 있죠. 물적 담보랍니다. 자,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은행은 이걸 선언합니까? 이걸 선언합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개면 날리고 다 하잖아. 알죠? 이걸 좋아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전형담보가 있고 비전형담보가 있어요. 전형담보는 뭐예요? 민법 전에 있으면 전형담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질권은 동산이 객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권은 동산이 객체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뭡니까? 각각 사유에 뭐가 나오냐면은 동산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게 시험 나왔던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동산 질권 이거 어떤 겁니까? 전당포 들어봤어요? 전당포. 전당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목걸이 맡기고 돈 빌려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에 상환 안 하면은 전당포주가 가져갑니다. 이게 뭐야? 질권입니다. 질권. 동산에 잡는 거. 알죠? 근데 부동산에 잡으면 뭐라고요? 저당권이 한다고. 알죠? 그리고 전당포에 갔을 때도 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가봐가 모르지. 안 가는 게 좋은 거야. 강의하려면 가봐야 돼. 나 가봤다 왔어요. 알죠? 따라가봐서 친구하고. 근데 전당포주를 압니다. 전당포주를. 정당포주가 우리 수강생이었습니다. 옛날 그래서 정당포에 맡기러 온 물건 중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준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진짜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골프채를 줄까 여기다가 골프채 필요 없다고. 골프채를 가져가가지고 맡겨가지고 했는데 그 골프채를 저한테 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골프채 필요 없다고 골프채 안 치니까 딴 거 들라 했던 거는 뭡니까? 딴 거 주긴 주더라고요. 네. 그 양복이 있는데 양복도 있어요. 양복도. 자, 그리고 가방도 있고 맞죠? 가방. 우리 와이프 때 가방 이렇게 쪼매난 거 선물하면 해줬어요 옛날에. 합격했다고. 맞죠? 합격했다고. 어디에 하는지는 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그때 이제 금 세 돈을 줬었거든 저한테. 세 돈. 근데 중간에 학원이 어려워 팔아먹습니다. 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집에. 올라가서 다 팔아. 쪼빼기 안 남았어요 지금. 지금 최고가를 생각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죠? 자 봅시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질권은 시험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동산 질권을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뭡니까? 각하사유입니다. 됐고 넘어갔고 어제 나왔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유치권과 저당권이죠. 자 여기서 등기법하고 연결된다 그러면은 유치권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이거 알아야 돼. 등기 안 됩니다. 등기 안 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도 등기 안 되는 권리입니다. 두 가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입니까? 법으로 정한 담보물권입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이나 질권은요 당사자 합의 계약서 써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정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민법전에 없는데 비전형담보라고 하는데 이 비전형담보가 이게 보시면 가등기담보입니다. 무슨 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알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담보제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통유성인데 자 전세권도 무슨 성이 있었습니까? 통유성이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뭡니까? 저당권 또 통유성이 있어요. 통유성. 그 통유성이 뭔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게 무슨 채권이라 한다? 담보로 받은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 불러요. 그냥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야.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 제공했잖아. 그럼 이 채권을 뭐라 부른다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한다. 받을 피자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켜진다는 거 알아야 돼. 피담보 채권. 자, 그러면 부종성이 뭐냐면은 얘가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변제를 다 했어요. 변제를 다 했어. 그러면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 얘도 같이 소멸한다 안 한다? 이게 같이 붙어서 같이 죽는다. 부종성. 이해됐어? 붙어서 같이 죽는, 같이 따라가는 성질, 부종성입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수반성. 수반성은 뭔데?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따를 숫자. 자, 저당권을 병이 넘기면 이 피담보 채권 따라가죠. 피담보 채권 넘기면 저당권 따라가죠. 따를 무슨 성? 수반성. 됐어요? 숫자가 뭐 숫자다? 따를 숫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상대인은 뭐냐? 자, 여기 사만 아르누보. 여기 저 앞에 보면 있죠. 롯데마트 맞은편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재보험 가입돼 있었거든. 화재가 나죠. 그럼 화재보험금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보험 가져갈 수 있다고? 화재보험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대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상대의성. 그럼 이 저당권자는 이 물건위에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대위? 물상대위입니다. 물상대위. 그래서 사만 아르노브에 지금 화재보험이 500억짜리 들어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화재보험금 대출된 거 다 가져갔습니다. 개별로 층마다 또 뭐가 돼서 화재보험 가입된 사람 있죠? 돈 다 받았습니다. 알겠죠? 리모델링 싹 했죠? 깨끗합니다 이제. 예? 네. 입으로 부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래요. 옛날에 상태가 막 태풍 와가지고 막 떨어져 나고 그랬잖아. 사망 아르노브 있잖아. 사망 아르노브에 그 벽이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 그때. 태풍 와가지고 수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고쳐야 되길래 저 큰일 났긴데 이랬더만 불났부대. 그 알고 있어요? 알죠 불난지. 근데 그랬잖아.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성이 있다? 물상대의성이 있어요. 누구한테? 저당권자에게. 그래서 은행은 돈을 시원하게 빌려주는 이유가 뭔데? 수용이 되면 수용 보상금도 받아갈 수 있고 화재나면 화재 보험금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무슨 대의성이 있다고? 물상대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무슨 말이냐? 1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9,999만 원 갚았어. 얼마 남았어? 또 1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계산 안 된 사람이죠. 10,000원 남았어. 그러면 10,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전체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걸 뭐란다? 이거 뭐란다 이거를? 불가분성이랍니다. 무슨 성? 불가분성.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전환권의 효력은 전체의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 통유성입니다. 통유성. 자, 이 책에 봅시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전부 X 안 나옵니다. 성질 요거 물상대가 나오는데 31회 때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무슨 권 간다?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나온다. 그래서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별표해 놓으시는데 100%짜리 100%. 자, 유치권 보도록 하죠. 유치권. 자, 을이 갑에게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얼마 빌렸습니까? 수리를 했어요. 수리. 자, 갑이 일합시다. 갑이 자동차를 수리를 마쳤다. 을에게. 그래서 이 자동차를 수리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 정비소 주인. 자, 누굽니까? 정비소 주인입니다. 정비소 주인인데 수리를 했으니까 무슨 비가 생겨요? 수리비가 생기죠. 그게 무슨 채권이다? 수리비 채권입니다. 수리비 채권. 수리비 채권. 자, 그러면 수리비 채권인데
돈을 잘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이거 갚아야지. 자, 이 변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변제하지 않으면은, 수리비를 안 갚으면은 이 자동차를 뭐 해버립니까? 유치해버립니다, 유치. 맞아요? 자, 그래서 무슨 권자입니까? 유치권자, 유치권자. 됐어요?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를 받은 사람이 있어. 누가 경락받았다든지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 건데 돌려도 해도 얘는 뭡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뭐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알죠? 뭐 받을 때까지? 수리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비소 주인이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다. 자, 여러분도 잘 아는, 자, 옷을 세탁소에 맡겼어, 안 맡겼어? 맡겼지. 그러면 세탁비를 줘야 옷 찾아갈 수 있죠. 안 주면 뭐 해버립니까? 세탁소 주인이 유치해버립니다. 옷을 유치.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또 뭐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할 때 갈 때도 뭡니까? 정비소 주인을 딱 보고 전마가 유치권자지 뭐 할 수 있느냐 생각하고 해야 돼. 옷을 맡기러 가도 어떻게 합니까? 전마가 유치권자지 뭐 할 수 있는데 설명해야 돼. 알죠? 그래야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는 거야. 근데 갔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럼 똑같은 거야.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어떤 거지 찾아보고 뭡니까? 판소노트 찍어놓고 핸드폰에 찍어놓은 거 있잖아. 그럼 그거 다 학대가 보고 이렇게 하는 열정이 없으면은 합격을 못 합니다. 아시죠? 그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은요, 320조에 보면 나옵니다. 320조에 보면은 유치권의 내용이 나와요. 자,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법조문에 보면은 요 성립 요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목적물이 부동산, 돈산, 유가증권이고요. 유가증권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있다는 거 말하면 돼. 자, 그리고 목적물에 관한 생기채권. 뭐예요?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 수리비와 요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있죠?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련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련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판례거든. 그 다음에 변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수리도 안 해놨는데 유치권 행사하면 빰할때기 많습니다. 제가 자동차 실제 있었던 얘기야. 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5시간 뒤에 오래. 그래 5시간 뒤에 갔어. 차를 안 고쳐놨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랄하죠. 내가 얼마나 봐도 사람들 하죠. 그럼 그 어디 갑니까? 그 정비소 주인 옆에 귀에 대고 계속 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그 정비소 주인은 됩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뭐 반값 해드릴게요. 반값 해왔습니다. 알겠죠? 그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알겠지? 에? 내가 진짜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러고 뭐 흥분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가면 된다고? 정비소 주인한테 가가지고 계속 귀에 대고 계속 얘기하면 돼, 그냥.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쉬버리는 거죠. 입 닫게 하면 됩니까? 반값 해드릴게요. 해야 되지. 뭐 오늘 뭐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래 돼야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눈빛이 뭡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맞죠? 시부리해야 뭡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알죠? 이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맞죠? 그래서 뭐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안 했다면 뻥할 때 맞습니다. 진짜. 욕하고. 맞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러면서. 맞죠? 난리 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해주죠. 5시간 뒤에 오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30분 만에 다 고쳐. 그 이만한 장난친 것을 나를 가지고. 맞죠? 경험이 없구나, 그런 경험. 한번 해보면 안 할 건데. 나중에 한번, 근데 이런 생각이 나중에 있잖아요. 정비소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뭐 10월이면 된다. 입에 계속 옆에서 정비소 주인 옆에 가서 계속 10월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계속 사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은 혜택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물 파손하고 뭐 던지고 그러면 안 돼. 뭘로 해야 됩니까? 오로지 말로 줘야 돼. 알겠죠? 말로. 자, 그래 변제기가 돼야 된다. 네 번째가 뭡니까? 점유를 했는데 이게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가 뭐 돼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면 66페이지, 62페이지로 가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뭐 합니까? 소멸하죠. 맞아요? 그래서 점유가 뭐 돼야 됩니까? 계속 돼야 됩니다. 알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고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원상 복구 특약이 있으면 필요에 유입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약이 없어야 됩니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을 승인한다. 여기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를 갑니까? 282페이지. 의에 줄 거 없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변제기 있는 경우. 자, 변제기 현관펜. 그리고 위에 물건 또는 유가증권. 물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자, 그런 것들. 생긴 채권에 변제기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현관펜 무슨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이 말이야. 밑에 시계 수리비 나오죠. 시계를 수리하는 거나 자동차 수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채권이 뭐다? 유치권입니다. 자, 밑에 가서 법적 성질입니다. 법정 담보 물건이고 2번, 3번, 4번 딱 묶어놓으시고 뭐가 없습니까? 네 가지 중에 물상대위가 없죠. 유치권에 무슨 대위가 없다? 물상대위가 없습니다. 무슨 대위 없다고? 물상대위가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위가 없고 무슨 변제가 없다고 이게 나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적어놔야 돼.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물상대위권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갔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320조 법조문 한번 봅니다.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자, 뭐 있는 경우입니까? 아까 봤어. 변제기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무슨 한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항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를 이룬 경우는 증리를 한다. 그래서 무슨 점유해야 됩니까?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죠.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목적물은 첫 번째 줄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죠. 그리고 2번의 별표, 현관펜.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자, 보세요. 이 정비소 주인이 이 자동차 유치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누구야? 남의 거지. 그래서 타인이란 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목적물이 자기 거야, 타인이야? 타인이라는 거 별표 해놓고 현관펜 딱 해놓으시면 돼요. 타인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결연관계입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연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기억본에 보시면 자체로부터 생기는 경우 있죠. 여기에 필요비, 유입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공사금 채권 나옵니까? 공사대금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 있죠. 우리 보면 한 바퀴 돌다 보면은 공사 짓다가 중간에 유치권 행사 중 붙어 있는 거 봤어요? 뭘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대금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유치권 인정 사례, 부정 사례 나옵니까? 요걸 넘기면은 정리된 게 딱 있습니다. 한번 넘겨봐봐. 핵심 정리 나옵니까? 알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내용 정리하는 게 그거야, 핵심 정리. 알겠지? 그것만 별표. 여기 어디냐면 판소노트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폈어요? 네, 62페이지. 그리고 내일 그 채권법 있죠? 계약법 특강이 있는데 미리 좀 가서 풀어보시고 하세요. 그렇죠? 들으면 달라질 거다. 알죠? 안 들으면 됩니까? 아니, 보세요. 자료 사가지고 보세요. 혼자 풀면 어떻습니까? 시간 됐다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원래 기출문제 혼자 정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복습만 하면 돼요. 한번 듣고. 아시죠? 그래서 미리 좀 사가지고 풀어라 해도 안 풀고 옵니다.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세가 깨끗한 자세로 맞아. 시작할 때 아주 깨끗하게 와가지고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문제잖아. 미리 좀 풀어보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풀고 오겠네. 그냥 오세요. 그냥 몸이라도 오세요. 네. 알겠죠? 그러면 계약법은 다시 정리 쫙 해주고 기출문제 다음 주에 시험 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수 나오겠죠? 듣고 복습만 딱 하면은 다음 주에 10문제 맞춥니다. 민법 총칙 했던 거 있잖아. 지금 무료로 올려놨잖아. 지금 동영상에. 민법 총칙 그것도 모르는 파트 어디입니다. 다 볼 필요 없고 내가 모르는 파트만 들어가서 체크가 보면 돼요. 동영상 올려놨잖아. 기출지문, 기출문제가 파트별로 딱 잘라 해놨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 풀다가 모르는 파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트만 찾아서 풀면 된다니까. 알겠죠? 그러고 이해 안 된다고 문제 다시 볼 때 작년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 김시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1차도 뭡니까? 평균 한 80점까지 나왔고 2차도 한 80점 정도 나왔는데 70몇 점 나왔는데 그분은 뭡니까? 작년에 물어보니까는 민법 같은 게 어떻게 냐면 기출문제 특강에 있던 거잖아요. 자기가 문제 풀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그거 다시 또 리플레이로 봤다 하더라고. 그게 몇 개냐면 나중에 보면은 한 80개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판소노트가 테마가 몇 개? 80개. 80개 테마에서 40문제를 냅니다. 여기서. 알죠? 80개 테마에서 40개를 내기 때문에 40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80개 테마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파트만 가서 이제 그 플레이가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알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민법 총칙 뭐 대리 모르겠다 하면 대리 파트만 보면 되잖아. 물론 다 한다고 지는 생각하겠지만 지는 누구야? 여러분이죠? 지는 생각하겠지만 어디면 그 모르는 파트만 보면 일단 집중적으로 보면 다시 점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돼. 자, 그 채권법, 계약법도 마찬가지야. 모르는 파트만 딱 보시면 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특강 수업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파트만 보면 돼.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연습은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슬슬 올려놔야 됩니다. 자, 다시 갑시다. 이 결론성 문제입니다. 결론성 문제. 62페이지 폈어요? 요게 이제 거기 있는 핵심 정리입니다. 핵심 정리. 핵심 정리. 자, 앞에 아까 했어요. 공사 대금을 안 주면 유치군 행사수가 있다 했죠? 결론성 인정합니다. 수리비 대금 안 준다 유치군 행사수 있다 했죠? 공사 대금 안 준다 유치군 행사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합니까? 부동산 유치하는 거야. 부동산 유치하지. 자동차 수리비 안 주면 뭐야? 동산 유치하지. 그래서 유치하는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과 동산이 되는 거야. 유가증권의 책임이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증금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금 반환은 동시행이잖아.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목적물에 관한 생기 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대금 안 줬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상물이나 부속 매수청구는 강행 규정이에요. 맞죠? 매수청구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요때는 이제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매수 재금 주는 거하고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입니다. 알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이지 유치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건축자재대금. 자재대금은 일반 채권이죠. 이거는 뭡니까? 결론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적어놓으면 계약 명의신탁 저번 시간에 했어. 계약 뭡니까? 명의신탁에서 매매자금, 매수자금이랍시다. 매수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래서 무슨 금을 안 준다 그래서 매수자금입니다. 매수자금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시겠죠? 자, 판소노트 98페이지 안 펴봐요. 98페이지. 계약 명의신탁 나옵니까? 계약 명의신탁 나옵니까?
나와요? 자, 계약 명의신탁 33회 때 시험 나왔어요. 계약 명의신탁의 매수 자금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매수 자금 부당이득 반환 해놨잖아. 98페이지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도 강의할 때 했을 건데 저번 주가 아니죠. 월요일에 했잖아. 에? 별표에 나와 별표.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어디 파트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이게 33회 때 자 명의신탁에서 나왔고요. 28회 때인가 27회 때인가 어디 나왔다고요? 근데 여기서 유치권에서 나왔다고요. 또 알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두 번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요거 유치권 말고도 앞에 또 어딥니까? 저 2회 때가 3회 때 또 나왔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명의신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매수 자금은 뭡니까? 결연성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 채권이잖아. 맞아요? 요거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해놓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결연성 문제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보부 권한은 없다. 옛날에 보부상이 있었는데 조선 말기에 보부상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부 권한은 없다.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부수물 매수등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원상 회복 기각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됐어요? 최소한 보부 권한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부 권한. 자, 그래서 책에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284페이지에 나옵니까? 핵심 정리 나와요? 자, 1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 결연성 인정되지 않고 2번에 권리금 반환 청구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금 채권 안 된다 그랬죠. 계약 명의신탁의 매수 자금 대고도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채권은 결연성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금, 부수물 매수금 대금도 뭐가 결연성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가 여기 판속 노트의 62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284페이지 가서 니은번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첫 번째 줄 묶으시면 돼요. 어디 있느냐? 동일한 법률 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요거 이제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가 넘겼어. 이 매매 계약이 돈을 갔어. 대금을. 매매 계약이 뭐 됐다고? 취소가 됐어. 그래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얘는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고 얘는 요 대금을 돌려줘야 되죠. 맞아요? 네,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라 하냐면은 뭐랍니까? 네 대금을 줄 때까지 나 못 준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얘는 또 뭐랍니까? 네가 이거 돌려줄 때까지 나는 대금 못 준다고 하고 있지. 맞아요? 줄 때까지 인도를 뭐 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단 말이야. 요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매매 계약이 뭐 됐을 때? 취소나 무효나 해제가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네 줄 때까지 내 못 준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변존하는 경우도 있다. OX. O. 예, 매매 계약이 뭐 됐을 때? 취소됐을 때. 알겠죠? 자, 그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 나왔어요, 이거. 시험 10년 동안 두 번. 자, 그러면 이제 줄 끊고 갑니다. 자, 어디 있느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 이득으로 해서 매매 대금 채권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서로 결연성 갖는다 안 갖는다? 갖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그리고 우산을 바꿔가는 경우도 유치권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학원에 생기는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을 갖다 놨는데 비슷한 거 있잖아. 지금은 뭡니까? 학생이 별로 없을 때니까 별로 뭐 우산 바꿔가는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 우산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네 끝내면 그냥 네 줄 때까지 못 준다 이러고 무슨 행사하고 있습니까? 둘 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거든.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원장이 가서 해결해야 돼. 바꿔줘라! 서로 방한한단 말이야. 상한하고 이행하라고 때린다고. 알죠? 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상환 이행 판결 때린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동시이행의 한벽을 할 때 했죠? 상환 급부 판결 때린다, 이행 판결 때린다고 했죠? 요거 똑같이 적용됩니다. 너무 어렵나?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너무 어려면. 자, 밑에 갑시다. 자, 그래서 신발을 바꾸신 거 간다. 이제 우산을 바꿔갔다. 바꿀 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2번.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의 결련관계인데 결련관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니은번의 주권이죠.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 하지되지 않고 먼저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뒤에 유치권 승인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데 자동차를 수리를 해줬는데 있잖아. 수리를 해줬어. 자동차 수리를 해줬는데 얘가 와서 돈은 내일 드릴 테니까 좀 차 몰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차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여전히 수리비 갚아 안 갚아? 안 갚았지? 그러면 그 전에 생겼던 채권을 가지고 뒤에 가서 차 레카차 몰고 가서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정비소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정비소 하겠노? 맞죠? 그 전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도 뒤에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에서 자격따가지고 오픈했다 바로 옆에 정비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온다. 수리비를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야 유치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진짜 여러분 자동차 중개 사무실 옆에 있잖아요. 정비소 있잖아. 뭐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 이제 부분 정비하는 데 있잖아. 그러면 수리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자동차를 유치해야지. 그게 근데 법에 있다. 그거 설명하겠나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알겠어요? 뭘 안 주면은 수리비 채권 안 주면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정비소 주인복은 뭐 해야 돼? 유치권자다 해야 돼. 알겠지? 그 변제를 할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야 돼. 알겠어요? 네, 설명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점유와의 결련성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먼저 생긴 채권을 가지고 뒤에 점유할 수도 있죠. 점유 유치할 수 있지. 그래서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따라서만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자, 밑에 가서 자, 세 번째입니다. 뭐가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 도래. 첫 번째 주구심 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주구심이고. 허여받으면 그 기간 동안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죠. 유입비 같은 경우 허여받는 경우 있잖아. 그 기간 동안은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양갈로 4번입니다. 적법한 뭐가 돼야 됩니까? 점유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자 밑에 가서 반드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무슨 점유? 적법한 점유. 불법 점유가 되면 안 돼요.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입니다.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단 말이야. 배제 특약이 없어야 발생한단 말이야. 첫 번째 주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효력 갑니다. 자, 효력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자, 효력부터는 쉬었다 합니다. 자, 효력은 여기 있는 유치권의 권리와 의무가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